자, 오늘은요, 1월 22일이고요. 네,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형주님 어서 오시고요. 두려움없는 자유님, 강병철님, 해피정님, MG님, 바다님 어서 오세요. 여종성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소지영님 반갑습니다. 류동진님, 파송송 양봉탕님, 해피정님, 지금은님, 단풍이님, 김애자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부자 이글루님 어서 오세요. 짱순이님, 안사발님, 내가 꿈꾸는 미래님, 부자 곰돌이님, 성환아빠님, 박경숙님, 풍림부자님, 긍정의 힘님, 서울여우님도 어서 오세요. 서울여우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같은 서울 네. 분야 마달님 어서 오시고요. 향이아빠님, 상상 이상으로님, 미소돔님, 주식부자 희와달님, 오노노님, 데이지님, 도채호님, 김진기님, 빨강망토님도 어서 오시고요. 라푼젤님, 베제트님, 동신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파랑새님 어서 오시고요. 네. 진숙자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요 또 시몬스님도 반갑습니다. 임진영님 반가워요. 그리고요 김형근님, 덩크슛님, 오이천사님, 돌아온 써니님 반갑습니다. 슈퍼엠님, 졸졸졸님, 전소월님, 강옥수님, 꿀벌 오소리님, 부자 오빠님도 어서 오시고요. 문영민이 반갑습니다. 1일 우일씨님도 어서 오세요. 네. 웅치킨? 네. 요즘 재밌어요? 네. 2차전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재밌지 않다고 하던데, 네. 그런 사람들은 재미없다던데,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네. 양영승님도 어서 오세요. 바라밀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그동안 반도체를 꾸준히 모아온 그 덕분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기분이 매우 좋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제목이 바로 이거잖아요. 네? 바로 뭡니까? 변화를 감지하라. 이 센서 아닙니까? 센서. 반도체야. 네? 변화를 감지하는 것도 센서. 센서는 반도체. 야, 이렇게 또 연결이 되네. 양봉업자 팜성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오늘 같은 날은요. 솔직히 해서 2차 전지만 없으면 그렇게 크게 손해볼 일은 없지 않습니까? 네. 오늘 많이 내린 애들은 대부분이 2차 전지 쪽이잖아요. 오늘 근데 계좌가 마이너스가 나는 이유는 왜일까? 시장이 내려가긴 내려갔지만 특별하게 마이너스가 날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네. 종목들도 보시면 뭐 뻘고죽죽한 게 굉장히 많죠. 네. 물론 이제 제가 반도체 쪽으로 많이 집중을 했고 소부장 쪽으로 집중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빨간 게 더 많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일 테고, 비중에 대한 부분일 테고,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네. 자, 제가 이 반도체 쪽을 매집을 계속 하면서 무슨 얘기 해드렸어요? 2차 전지가 밀려 내려가면서 반도체가 떠오를 거였죠. 여기 중간에 자동차도 끼어 있었지만, 반도체가 지금 너무 강해버렸어요. 네, 반도체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서 자동차가 지금 꼽사리를 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요. 2차 전지는 생각했던 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차피 뭐 더 내려갈 것 같고요. 반도체 쪽은 더 올라갈 겁니다. 변화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고요. 대신에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계속 경고를 해드리고 있지만 단기에 올라오게 되면 귀신 같은 놈들이 나타난다고 했죠. 네, 귀신 같은 놈들. 왜 보합이요?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찍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7만 5천 원대를 다시 회복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계좌가 왜 보합이요? 네? 소부장 애들이 막 지금 막 기본 5%씩 올라갔는데 왜 보합입니까? 왜 보합이요? 뭐 때문에 보합이지? 잘 생각해봐요. 정말로 보합 맞아요? 아니 왜 보합이 될 수가 없잖아. 도대체 구성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여러분들 이거 지금 잘 생각하셔야지 돼요. 시장이 아직 2500포인트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가 아직 많이 있어요.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지만 걔네들 어차피 다시 내려올 테고요. 조정이 나올 때를 이용해서 또 매수하게 되면 기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 자리가 너무 좋죠. 네, 시장 자체가 밑으로 눌리고 있잖아요. 눌리고 있는데 반도체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플러스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려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것을 합쳐가지고 때려버릴 만한 그런 대단한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2차전지 쪽이 완전히 폭망했잖아요. LG에너솔루션, 뭐 포스코, 그 다음에 거시기도, LG화학, SDI 등등등등 다 내렸잖아요. 얘네들이 내리면서 네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를 많이 겪어본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장에 눌려 있을 때 지금이라도 포트폴리오 정리를 잘 하세요. 우리가 이번에 특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올라간 애들이 너무 많아. 올라간 애들이 너무 많은데 올라간 애들이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올라간 애들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새롭게 등장하는 아이들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AI가 너무 올라서 못 산다. 이거는 사실 핑계에 불과합니다. 지금 AI 쪽으로 해가지고 넘어간 게 얼마나 많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AI, 단순하게 HBM,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HBM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디램 반도체 만들기 위해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뭐, 전공정 장비, 후공정 장비, 또는 뭐, 이 소부장 쪽 이렇게 접근하자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뭐가 됐어요? AI가 이제 더 커지게 되면서, 온 디바이스 AI가 나오면서 스마트폰 관련한 AI 관련 종목군들이 생겼지. 그 다음에 또 갤럭시 링이라는 놈이 나오면서 또 뭐 그게 생겼지.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지잖아요. 점점점. 일이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면서 관련 종목군들이 또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이 AI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크게 나와 있는 그 형태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 안에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 체크하지 못한 종목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들이 AI만 그냥 조금 뒤죽뒤죽해서 뒤적거리기만 해도요, 그냥 보물들이 막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정말 이거는 뭐 청정지역 아닙니까? 올라간 것도 없고요.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네, 이해를 잘 하시면 되고요. 시장 자체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얼마나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볼 수 있듯이 주가가 올라가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조정을 좀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올라갈 땐 사지 말고, 네? 올라갈 때 사지 말고 내려올 때마다 사자. 네. 근데 내려올 때 되면 또 그렇잖아. 내려올 때 되면 또 뭐가 돼요? 아래쪽에서 포지션이 애매하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해가지고 내려갈 때 겁먹지 말고 매수 좀 해보자. 네? 겁먹지 말고 매수 좀 해보자. 올라갈 때 그냥 흥분해가지고 매수하지 말고 내려갈 때 겁먹지 말고 매수해보자. 이겁니다. 네? 제가 갤럭시 S24를 네, 울트라로 구매를 했습니다. 울트라. 네. 이거 AI 전문가는 또 이런 거 한번 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S24 울트라로 네. 제가 구매를 했어요. 사전 예약을 걸어가지고 네. 이번 주에 배송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물건 받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네. 이건 바로 해야지. 근데 여러분들 혜택이 너무 좋아. 내가 이거 광고 해줘야 되는 건가? 사전 예약 서비스로 하시면은요. 24개월 무이자 할부로 때릴 수 있고요. 네. 네. 이 근데 사실 저는 핸드 이게 169만 원이에요. 울트라. 169만 원인데 사전 뭐 구매하면은 5만 원 깎아준다네. 그래서 164만 원에 24개월 무이자 할부. 네. 근데 마침 또 핸드폰이 또 이제 약정 기간이 끝나는 그 시기가 돼서 사실 핸드폰은 멀쩡한데 네, AI 폰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번에 구매를 좀 했어요. 이게 온 디바이스 AI고 하는 거니까. 네, 아니죠. 네. 512, 520, 512. 네, 요걸로 샀어요. 저는 용량이 그렇게 1테라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네. 까지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단통법 해지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뭐 가격을 더 싸게 사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펜도 들어가 있대요. 근데 저는 출시가 이제 31일이잖아요. 31일. 근데 그 전에 봤습니다. 네. 그 전에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LG U 플러스거든요. 저는 LG에서 했는데 어
이거 알려드려도 되나? 네. 네,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NH 올림인가? 뭔 카드가 있대요. 이 신용카드 LG U 플러스에서 하는 제휴된 NH 카드가 있어요. 이거를 쓰시면 제휴 카드가 대박입니다. 대박이 터지는데 어떻게 대박이 터지느냐? NH 이쪽 신용카드에 거래가 없었던 분들, 신규 가입자. 저는 NH 신용카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NH 걸로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30만 원을 쓰면 2만 무려 여러분 28,000원 네 할인 70만 원 이상 쓰면 33,000원 할인이랍니다. 통신요금이요. 이거 네 왜 안 해요가 될 것 같아요. 왜 안 해요? 아니 33,000원 할인이래. 그러니까 뭐 아파트 관리비나 뭐 이런 거 조금만 걸어도 7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NH 뭔 U 플러스 카드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1월 31일까지 카드 신청하시는 사람들한테만 된다고 프로모션이 됐더라고. 그래서 오케이 해서 요거까지 다 했어요. 한 방에 다 끝냈습니다. 오, 괜찮더라고. 그래서 S24가 나오면 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강의를 하나 만들 수도 있고. 맞아. 폴드를 살려고 그랬어요. 저도. 폴드를 원래 살려고 했었는데 폴드까지 기다리기가는 AI가 이미 묻힐 것 같아요. 물론 이걸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그걸 엄청나게 활용한다거나 그러진 않겠죠. 네. 근데 S24 아니 그냥 이 울트라가 화면이 원래 커요. 그래서 전혀 뭐 부족함은 못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뭐 그렇고요. S 플러스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건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AI 폰의 시대가 왔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와버렸잖아.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이게 하는 순간에 온 거란 말이에요. 하는 거. 하는 시대가 왔는데 이 시대가 이제 앞으로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된다는 거지. 문제는. 이 AI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대세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1년 넘게 들으면서 이 AI라는 말을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그 변곡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변곡점? 네? 투자의 어떤 변곡점, 변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됐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성전자를 이럴 때부터 사지 않았었다라면, 그죠? 5만 원대부터 사지 않았다라면, 이런 부분에 지금 동참하기가 어렵잖아요. 언제 살까요? 아, 나는 이제 7만 원대라도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 아니에요? 하이닉스를 8만 원대 사지 않았으면 지금 14만 원 넘어간 시점에서 언제 사야 될까? 이런 생각 했을 거 아니에요? 또는 소부장 종목군들 지금 뭐 보면은 작년 이제 3월 달, 뭐 5월 달 이런 때 특강했던 종목들 보면은 막 100% 넘어가는 것도 많잖아요. 네, 100%가 뭐야? 뭐 훨씬 넘어가는 거 많죠? 이제 그런 것들 이번 특강 때 또 그거를 이제 봤잖아. 그런 것들 보면은 야, 그때 안 샀으면 어떡할 뻔했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 보면 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시작점을 알아내는 거, 변화의 흐름을 알아내는 거,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이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뒤늦게 깨달은 건 좀 늦어. 그렇지만 아직도 그렇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나 뭐 AI나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고 뭐 소부장이나 뭐 했다고 하더라도 단기에 팔아먹기 바쁘기도 하고요. 매수를 못 들어옵니다. 삼성전자 그때 손절매도한 사람들은 지금 매수 못 들어온다고 했죠. 매수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와봤자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 신용 써가지고 들어와갖고 털리기나 하고요. 이런 상황이 나오잖아. 네? 이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좋은 종목을 가지고 누구나 그냥 밑에서 사가지고 잘만 이게 흐름 따라서 가기만 하면 괜찮은 건데 물린 사람도 다 탈출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잘 읽어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답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한번 보자고요. 이 내용들을 보시면 항상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네. 뭐예요? 확산과 수렴. 확산과 수렴. 요것만 보면 되잖아요. 확산과 수렴. 수렴 이후에는 다시 확산이 되는 거. 확산, 수렴, 확산, 수렴. 확수, 확수. 수학이라고 할까요? 수학, 수학. 네. 수학이든 확수든 간에 일단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이게 정배열이고 역배열이고의 차에서 따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확산이 됐다가 수렴이 됐다가 다시 확산이 됐다가 수렴이 됐다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할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정배열에서 수렴, 그 다음에 역배열, 확산, 다시 수렴, 정배열, 확산, 지금 확산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죠. 확산 과정으로 가고 있지만 현재 이평선은 확장이 크게 벌어지진 않았어요. 확장이 크게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간다는 쪽에 일단 베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조심하면 돼요. 이렇게 크게 벌어졌을 때. 아직도 2차전지 사라고 유튜브에서 영상 만드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나는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책임은 지고 있나? 이 생각. 그래서 2차전지 그렇게 계속 사라고 하고 전재산 털어 사라고 그러고 진짜 이번에 2차전지 같은 경우는요. 에코프로가 가장 셌죠. 네. 에코프로가 가장 피해자가 많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아파트 전세 빼가지고 지금 뭐 이제 집 팔아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잖아요. 신용 썼지, 레버리지 땡겼지, 친척 지인들 다 불러다가 돈 집어넣었지, 내가 살고 있는 집 저당 잡혔지, 모든 돈이란 돈 다 털어가지고 여기서 샀는데 이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 3분의 1 토막입니다, 지금. 3분의 1이요. 근데 많이 빠진 것 같아 보이지도 않죠? 3분의 1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빠진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아십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3분의 1이나 빠졌는데도 아직도 많이 빠진 것 같아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아직도 더 사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참.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이미 정배열에서 수렴, 역배열 전환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주가가 상당히 애로사항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놓여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든 탈출하셔야 돼요. 특히 금양 같은 거. 아직도 금양하면 뭐 입에 거품 물고 찬양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런 거 네, 죽어요. 이제 큰일 납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거 나오죠? 네. 그동안 본 적 없었던 모양이 나타났잖아. 이런 것들은 팔아야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사람들이 공격을 많이 할 거예요. 금양의 몽골 광산이 뭔지 아냐? 등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얘기 나올 수 있죠. 20만 원짜리가 8만 원이 가도 그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변화라는 것에 대한 것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하나만 봐요. 하나만 보고 고집을 피우죠. 주식 투자는 약간 유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가지고서 고집 안 피우잖아요. 지금은 갈만하니까 계속 가라고 얘기하는 거고 삼성전자 보시면 뭐 아시잖아요. 제가 매도는 언제 했는지. 여기 매도 한번 있었죠. 그 다음에 2017년도 18년도 이때 팟빵 들어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네, 여기서도 매도가 있었죠. 그냥 나는 삼성전자를 갖고 영원히 가져가세요 이런 말도 안 해요. 물론 가지고 가셔도 괜찮기는 해요. 떨어질 때마다 더 사면 되는데 이 떨어지는 구간을 이렇게 뻔히 보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을 이유는 사실은 없지 않겠습니까? 네. 뻔히 보이는데 왜 이걸 당하려고 하냔 말이야. 왜? 저놈이 밖에서, 내가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문신 돼지가 나왔어. 문신 돼지가 이렇게 뭐 이렇게 흉기를 들고 나를 향해서 막 걸어오고 있어. 근데 쟤는 나를 안 찌를 거야. 네. 쟤는 나한테 해코지 안 할 거야. 그러면서 글로 가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만한 어떤 이상한 애가 흉기를 이렇게 들고 온 거야. 이거 앞으로 전진하고 있어. 나 쪽으로 오고 있어. 근데 쟤는 괜찮아. 제가 설마 날 찌르겠어? 제가 설마 나한테 해코지 하겠어? 이런 생각 하지 말라니까? 뭔가 주변이 이상해.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는데 왜 나 혼자 거기서 고집을 피우고 있어? 괜찮다니. 뭐 내 배때기는 무슨 뭐 강철판을 이루어졌어? 아니잖아요. 이런 위험이 느껴질 때는 도망을 쳐야 돼요. 이게 변화예요, 변화. 주변 기류가 좀 이상해. 정말 안전하다 생각됐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나랑 똑같은 방향으로 갔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 싶으니까 다른 사람은 도망가는 거잖아.
네? 이게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뭔가 사건이 터지거나 뭔가 변화가 꽝 하고 나서 뇌리에 팍 박혀야지, 그때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는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생 초보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자타 공인 경력이 3년 차 아닙니까? 3년 차 투자자잖아, 3년 차 투자자. 옛날에는 3년 차 투자자면은요, 그냥, 네. 그냥 뭐였어? 그냥 고수였어, 고수. 우와, 네. 최소 3년 차 투자자 아닙니까, 지금? 네? 한석봉이가 3년 만에 그냥, 네? 글을 써버리잖아. 불을 끄고. 3년인데 지금. 석봉이도 글을 쓰는데, 여러분들은 불 꺼놓고 이제 매수매도 문자, 눈 감고 이런 거 할 줄 알아야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초보가 아니에요. 중수가 아니라고. 이제는 여러분들 고수죠. 네? 이건 뭔 소린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아기가 뭐 1살에서 한 3, 4살 요 정도 됐을 때 응애 응애 하면서 막 그냥 장난감 집어 던지고 사고 치고 막 넘어지고 막 이런 거, 아이고 우리 애기 조심하지 그랬어. 웃고 넘어간다고. 그러다가 애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뭐라 그래? 네가 애냐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가서 이제 사고 치면 뭐라 그래요? 네가 애냐를 떠나가지고 넌 이제 곧 있으면 뭐다, 뭐 철 좀 들어라라든지 뭐 조금 더 높은 그 나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단계 아니에요. 중이병에 걸렸나? 2단계다.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다른 사람들이 겪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경험들을 여러분 다 하신 거예요. 평상시에 주식 투자자들이 겪지 못하는 정말 더러운 장을 겪었어요. 이 안에 전쟁도 2번 들어 있었어요. 별의별 거지 같은 일들을 많이 봤지. 질병도 겪었지. 뭐, 진짜 피곤한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뭐 정말 뭐 울트라 스텝은 난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 주식 리딩 하면서 빅스텝 뭐 0.5% 올리는 거 이런 거 들어본 것 같은데, 울트라 스텝 이거 뭐 자이언트 스텝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 울트라 스텝 1%씩 금리 올리는 거 이거는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어떤 급변하는 어떤 다양한 변수들을 여러분들이 이거 어디서 경험할 거야? 2008년도에 리먼 사태 때도요. 이때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막 하루에 막 몇 프로씩 막 주가가 막 10%씩 종합지수가 10% 넘게 변동하는 거 봤어요? 그런 게 여기서 다 나오니까, 여기 한번 겪고 나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돈을 벌잖아. 브렉시트 까치가 막, 네. 그러니까 이번 팬데믹 때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동학개미라는 어떤 집단이 형성되면서 뭐래요? 주식은 떨어졌을 때 사는 것이다. 패닉에 사는 것이다. 그걸 가지고 매수가 들어가서 수익을 많이 냈죠.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주식은 패닉에 사는 거래. 떨어질 때마다 더 사자. 그러다 또 망한 거잖아. 잘 이해를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이해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느끼잖아. 남자들은 딱 들어갔는데 뭔가 분위기가 좀 화기애애한 것 같아. 그러면은 좀 까불어도 되겠군 이 생각하면서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아무데나 가방 집어 던지고 양말 뒤집어 벗고, 네, 그러면서 식탁에 앉아가지고 아니면 소파에 누워가지고 뭐 텔레비 보면서 먹을 거 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해. 뭔가 좀 냉기가 도는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네, 가방을 갖다 놓고 양말이랑 이렇게 벗고 씻고 그냥 자지. 나 자. 먼저 잘게. 그래서 얌전히 자잖아요. 이런 변화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근데 그 뭐 기분 나쁜 그런 분위기 속인데 눈치 없이 가가지고 그냥 뭐 밥을 왜 안 차려놨냐느니, 너 오늘 뭐 눈썹이 이상하게 그려졌다느니, 사실 눈썹 때문에 기분 나쁜 건데, 네, 너 눈썹이 오늘 좀 이상하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이잖아. 꼭 짱구 눈썹 같다. 네, 아주 그 무덤을 지어 파요 그냥. 눈치를 못 채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주가가 떨어지면 더 사야 한다. 네. 아니라고.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가가 이제 전환을 하면서 넘어가는 상황이다. 그러면
떨어질 때마다 더 사야 한다는 게 맞는 말이잖아요. 이때는 뭐냐면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마라가 돼야지. 올라가는 건 더 사야 한다. 신고가에서 그냥 더 사야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 왜냐면 단기적으로 두들겨 맞으면요 많이 아파. 주식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준이 뭐예요? 기준. 기준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그 중심축이잖아요. 여기서 변하면 안 되지. 뭐 오늘은 바람이 부니까 이쪽을 기준점으로 삼자. 뭐 오늘은 뭐 파도가 치니까 기준을 이쪽으로 삼자. 이거 말이 안 돼. 이건 기준이 아니요. 이게 기준이잖아요. 딱 변하지 않는 거.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뭐가 되나 그냥 딱 변하지 않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만기일 같은 때도 그 만기일은 좀 요즘에 많이 변했죠. 옛날 만기일에서는요, 그거 옵션 장난질 친다고 막 하루에 막 갑자기 마감 10분 남겨놓고 막 주가 막 미친 듯이 빼버리고 막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이제는 점점점 우리가 경험이 쌓여가면서 아우 괜찮아. 이번에도 이게 주가 지난주 여기 수요일이었어요. 주가 많이 내렸을 때도 우리가 자신 있게 아유 매수해도 돼요. 괜찮아. 이럴 때 더 사세요. 삼성이고 하이닉스고 막 다 갖다 더 사세요.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올 만한 위치가 아닌데 나와 있어. 조정이 나올 만한 위치가 아닌데 나왔어. 이상하잖아. 누가 봐도 이상하죠. 그러면서 애들이 매도를 안 하잖아.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주식 격언을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오늘 말 잘하셨네. 달리는 말에 올라타다가 목이 부러져. 좀 무서운 얘기다, 근데 그거. 좀 무서운 얘기긴 한데, 이것도 우리 스타코믹스에 있잖아요. 여기 말 타는 거 어디 있었는데? 여기 있다. 스타코믹스를 보면은, 네, 없는 게 없어, 없는 게 없어. 그럼 봐봐요. 말이 막 달리고 있어. 우다닥, 후다닥, 우다닥, 후다닥, 두구두구두구두 하면서 달리고 있어요. 달리고 있는데, 말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나?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이건가? 모르겠네. 하여튼, 따가닥, 따가닥. 이렇게 한 건가? 네, 아무튼, 이건가? 하여튼. 네. 근데 말이 막 달리고 있어. 그랬더니 이 카우보이가 뭐라 그래요? 하! 시속 80km로 달리는 저 말에 타야 한다고요? 위험하니까 개폼 잡지 말라고. 탈 수 있으면 타보라고. 이거 어떻게 탈 거야? 달리는 말이 어떻게 올라타? 달리기 전에 타야지. 그죠? 달리는 말이 올라타라는 것처럼 개소리가 없어요. 달리는 말이 왜 타야? 왜 올라타? 내가 카우보이야? 로데오예요? 뭐, 왜 그래야 되는데? 왜 달리는 말이 올라타야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못하는데 왜 그걸 타라고 하는 거예요? 공포의 사람, 패닉의 사람, 이건 말이 돼요. 왜냐면 가장 쌀 때거든요. 가격이 싸니까 살 수 있지. 근데 가격도 비싸. 여기 탔다가 괜히 그냥 그럼 멈춰있는 말에 올라타라. 말이 되잖아. 네? 그지 않아요? 멈춰있는 말에 올라타라. 이거 말 안 돼요? 말 되잖아. 풀어앉은 말에 올라타라. 말 되죠? 그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아니면 왜? 하면서 이렇게 막 그 난리치고 있는 말에 올라타라. 말이 돼요? 안 되잖아. 안 되는 거라고. 그 말이 안 되는 건 걸러야지. 이게 원래는 가는 거에 더 많이 힘을 실어줘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 격언대로 하다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는 과학이에요. 그리고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은 사람의 심리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만 조금 하시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이 달리는 말이 올라타는 것처럼 잘 가는 종목에 비중을 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 네? 실시간 방송에 원래 광고가 떴어요. 네. 언제 올라타야 돼요? 잘 가는 주식에 언제 비중을 실어줘야 됩니까? 언제 이렇게 돈 보따리 갖다가 얹어줘야 돼요? 언제? 상승장일 때. 네? 상승장일 때요. 상승장일 때. 그때 가는 거예요. 그때는 네, 나도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뭐 올라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상승장이 아닌 시점에서 잘 가는 주식들은요. 뭐가 돼요? 항상 차익 실현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올라가 가지고 한 대 물리고 또 떨어져서 또 비슷한 거 또 위에서 사 가지고 또 물리고 네, 또 사 가지고 또 물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무슨 말 합니까? 네? 또 얻어맞고 또 얻어맞고 또 얻어맞고 하다 보면 무슨 말이 나와요? 할 말이 없네. 그렇게 아니야. 할 말이 없네. 그러면서 네?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지. 뭐 할 말이 없겠지. 이제 이런 데 사가지고 물려서 손절했어. 야 열받아. 또 사가지고 또 손절해. 야 열받아. 또 사가 또 손절해. 할 말이 없는 거지.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투자를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는요.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봐야 돼요. 뉴스 보지 마라. 뉴스는 여러분의 적군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주식기억원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뉴스 보고 투자하지 마라. 뉴스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만들어놨어. 뉴스를 보는 사람은 나쁜 놈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뉴스를 안 보면은요. 어떻게 알 거야? 네? 뉴스 안 보고 어떻게 알 건데? 뉴스를 안 보고 도대체 시장을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고요. AI가 잘 나갔는지 아닌지 뉴스를 안 보고 어떻게 알 건데. 뉴스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뉴스를 무조건 멀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뉴스 보고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뉴스를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핵심을 가져다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변화를 체크하는 부분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뉴스를 보지 마라. 뉴스 안 보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뉴스 안 봤어. 삼성이 S24를 출시를 했는지, 뭐 실적이 좋아질 것인지, 뭐 반도체가 어떻게 되는지, 요즘에 무슨 시대가 오고 있는지, 뭐가 떨어졌는지, 그거 어떻게 알 거냐고. 도대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황을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뭐 시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안 보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시황 다 필요 없어. 뉴스 다 필요 없어. 근데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정보를 얻냐고요. 알아야지, 알아야지. 네. 알아야 돼. 그리고 시장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가가 떨어질 거예요. 아직도 박살날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떨어지면 무조건 사세요. 네. 더 빠져서 뭐 박살이 나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가격이 좋으면은 사세요. 그리고요. 시장은 예측하지 마세요. 오를 거다 내릴 거다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떤 구간이라고요? 오늘 조금 내리고 오르고 이거는 사실 우리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일같이 내일 뭐 주가가 내린다. 뭐 모레 주가가 오른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하락 범위 안에서 이 바닥 범위 안에서 주가가 있으면 돼 그냥. 아니 고속도로를 타는데 내가 부산을 가고 있는데 내가 1차선으로 달리든 2차선으로 달리든 3차선으로 달리든 이게 뭔 상관? 중간에 들어가 가지고 휴게소에서 네, 그 뭐야 소떡소떡을 먹고 다시 고속도로 탄다. 이게 뭔 상관 있어? 내 목적지로 가고 있으면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 뭘 예측을 해? 얘는 1차선으로만 갈 거야. 2차선은 어떡할 건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목적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얘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되고, 사실 여러분들이 시황 뉴스 이걸 되게 가볍게 보죠. 왜냐면 공짜로 막 나오잖아요. 뉴스만 보면은 공짜로 다 나오죠. 뭐 제가 유튜브 거기서도 시황으로 해드렸지만 뭐 그 돈 받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이거 다 나오니까 언제든지 접할 수 있다,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 라는 식으로 해서 이 공짜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종목 추천받는 거 이런 거는 네 유료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종목은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여러분들 종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AI라는 틀에 있는 것들 중에서 많이 올라오지 않은 관련주만 다 사시면 됩니다. 이거 뭐 종목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네? 그냥 걸면 올라가잖아. 관심 가졌어? 그럼 올라가잖아요. 이게 갈 때가 됐어요? 그럼 올라가잖아. 보니까 반도체 쪽이야, 장비 쪽이야, 소부장 쪽이야, 뭐 이렇게 되면 올라가잖아. 그럼 뭐 그걸로 끝난 거예요. 네. 그게 움직일 건지 안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종목 뭐 그래서 뭐가 좋아요? 이거 하등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여러분들 시장이 지금 어떤 단계라고? 조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근데 조정이 나오든 말든 관계가 없다고 그랬어. 조정이 나오는 게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가가 내리는 게 올라가는 게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의미가 한 개도 없어요. 왜 없어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AI 쪽에서 많이 올라가더라도, 반도체가 많이 올라가더라도 2차 전지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분위기가 반감이 되거나 주가는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했잖아. 종목은 올라가지만 주가는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네들 2차 전지가 지금 시총 상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오늘 구성을 한번 봐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무서운 공포스러운 결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봐봐.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렇게 등등등 뭐 바이오 종목들 조금 올라가고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나머지 다 10% 정도 한데 그 중에서도 많이 빠진 것들 보면 다 뭐예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네.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 지금 9등까지 밀렸어요. LG 화학. 네. 그리고 SDI, 포스코 퓨처엠 이런 애들만 많이 밀린 거 아니야.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네. 답 없어요. 얘네 지금 신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 에코프로 머티가 드디어 11%나 빠져버리잖아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포스코 붙어있는 애들. 이런 것도 제외하고는 사실 빠진 것도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얘네들이 다 어디에 있어? 시총 상위에 포진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낙폭은 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올라온 상승폭은 작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상세가 서로 간에 만들어져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다? 주가가 떨어졌다. 근데 많이 안 빠지죠.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버텨주니까 주가는 많이 안 빠지는 거예요. 여기 거래소니까 그런데 이게 코스닥으로 넘어가 봐요. 더 살벌합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제일 무서워 지금 저는. 이게 제일 문제되는 것, 제일 걱정스러워요. 왜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지만은 제일 걱정스러운 거예요. LNF 뭐 이런 거, 뭐 LS 머티리얼즈 뒤로 넘어가서요. 뭐 별거 없죠? 뭐 별거 없는데 뒤로 넘어가면 이제 WCP 이런 거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나노 신소재 뭐 이런 쪽으로 하는 거예요. 뭐 이거. 이번에 미국에서 그 전기차 퍼진 게 가장 효과가 크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근데 2차 전지를 사야 합니다. 대장주가 옵니다. 뭐 쌀 때 더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자기들이 물렸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말들을 믿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누구보다도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 코로나 이후에 진단 키트 관련주들, 코로나 관련주들 거기서 떨어지기 시작할 때도 우리가 그 부분들을 이제 알아차리면서 빠져나오는 전략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 아닙니까? 손주 이렇게 세수시키면서 에이 코프로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할머니도 에코프로를 그런 겁니까? 어, 이런 모양이 나오면 저는 일단 무조건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역배열 상황에 있는 것들은요, 확산이 될 수 있어요. 확산. 역배열로 이제 막 들어간 애들은요, 모여 있다가 확산이 될 수 있다고. 네? 확산. 확산은 이평선의 구조가 커지는 거예요. 간격이 커지는 거. 이걸 뒤집어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뒤집어 볼까? 우리 차트 한번 뒤집어 봐요. 오랜만에. 차트를 이렇게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노신소재니, 에코프로니, 뭐 이런 것들. 주가가 이제 내가 좋아하는 위치가 나왔네요. 딱 반등 포인트. 네. 아까 에코프로 이런 거. 딱 반등 포인트. 누가 봐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럼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는 거죠. 진짜 저기 10만원, 10만원도 근데 여기가 시작일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데 기본일 텐데, 여기까지 간 다음에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의 차트가 상당히 무서운 그런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사고 싶은 종목은요, 절대 사시면 안 되겠죠?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역배열이 됐느냐, 정배열이 됐느냐, 수렴이냐, 확산이냐만 가지고 가시면 되거든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것만. 다른 거는 솔직히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못 올라간 종목들이 있다면 실제로 삼성 밴드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이제 만 원에 샀다고 말씀드렸죠. 만 원에 사가지고 갖고 가고 있지만, 이게 중간중간에 올라올 때마다, 이때도 안 팔았죠.
이때도 안 팔았고요. 이때도 안 팔았고, 이때도 안 팔았고, 이때도 안 팔았고, 이때도 안 팔았어요. 이때도 또 안 팔았어요. 네. 근데 재밌다, 이거? 이거 봐요. 작은 상승, 큰 상승, 작은 상승, 큰 상승, 작은 상승, 큰 상승이네. 작은 상승, 큰 상승. 야, 이거 뭐 같이 붙어 있는 건가? 작은 상승, 큰 상승, 작은 상승, 큰 상승. 네. 아무튼 이런 패턴인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매도하실 분들은, 단기로 보신 분들은, 이 패턴을 가지고 매도하실 분들은 매도를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고. 그죠? 네. 2차 전지가 더 빠지면 증시가 더 빠져요. 그 얘기 계속 해드렸었잖아요. 2차 전지가 하락하면 증시가 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시총이 크니까.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2차 전지는 막 빠지는데 주가가 또 안 빠지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라는 부분을 또 우리가 체크할 수 있잖아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고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코스닥 이런 데 봐봐요. 에코 밀렸는데요. 누가 올라왔지? HPSP가 갑자기 위로 쑥 올라갔어요. 리너공업이 쑥 올라왔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오테크닉스 12위, 솔브레인 이런 지금 올라가 있어요. 얘네들이 올라가게 되면 뭘 해줘요? 메꿔주잖아. 얘네들이 시총 상위로 들어가게 되면 상황이 바뀌어요. 그럼 얘네들이 빠지더라도 이 자리에 다시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이거 예전에 한번 해드렸던 이야기예요. 기억나시죠? 지금 주도주인 2차전지, 주도주였던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주도주로 등장하는 AI,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얘네들이 빠지면서 얘네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일단은 위쪽에 있는 놈이 내려오고 밑에 있는 놈들이 올라오니까 시장은 약간 애매하겠죠. 이렇게 조금씩 내린다거나 그런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비슷해진 단계에서 서로 간에 자리가 뒤바뀌었어. 이제는 2차 전지가 아래에 있고 AI가 위에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오히려 올라간다니까. 이제. 그 자리가 상승 포인트, 2700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네. 이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라니까요. 근데 지금은 2차 전지가 위쪽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올라오면서 자리를 메꿔주려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바뀌어요? 대장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라인을 탈 때 잘 타야 되잖아요. 생각해봐요. 네. 여기는 이제 포스타야, 포스타. 군대에서 별 4개짜리. 아니지. 이렇게 봅시다. 여기는 상무이사. 상무이사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김부장. 김부장과 이상무. 이렇게 VS가 됐어. 자, 어디로 줄을 서야 되겠어요? 상무한테 줄을 서야 되겠습니까? 김부장한테 줄을 서야 되겠습니까? 네? 어디에 줄을 서야 될까? 이 상무는 말 그대로 임원이에요. 임원의 뜻이 뭔지 아시죠? 임원은 임시직원. 또 언제 잘릴지 모르는 거야. 한테 줄을 서야지. 그러니까 안 되는겨. 상무한테 줄을 서면 뭐야? 상무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사람이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근데 김 부장은요. 상무가 될 사람이잖아. 네? 상무가 될 사람이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경찰총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네 경무관 그 밑에 이제 그 밑에 사람 네 경찰총장이 있고 누구한테 줄을 서야 돼? 이 사람 말고 여기다 줄을 서야 되는 거야. 여기는 지는 해. 여기는 떠오르는 해. 지금 여러분들이 소녀시대에 베팅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요즘에 뜬 애들 누가 있어요? 뉴진스? 뉴진스에 베팅을 할 것인가? 어디다 투자하실 거예요? 소녀시대에 투자하실 거예요? 뉴진스에 투자하실 거예요? 이건 좀 헷갈려? 나는 아직도 소녀시대 이름 다 모른다. 이제 여기 안 하죠. 왜? 이쪽은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중이고요. 얘네들은 무섭게 치고 올라가니까. 네? 아시겠어요? 쓸데없이 김태희가 왜 B랑 결혼했냐, 원빈이 왜 이나영인가? 걔랑 결혼했냐,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AI가 실질적으로 매출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모르세요? AI가
아니, 메타버스가 실제적으로 AI라는 뜻을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AI의 뜻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요. 이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매출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AI가 뭔데?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인공지능이요. 인공지능은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챗 GPT라는 것에서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전에도 원래 이 AI와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챗 GPT라는 게 발견이 되면서 이 개발이 되면서 뭐가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생성형 AI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무지막지 없는 것을 만들어주는 AI가 만들어진 거예요. 생성형 AI.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등장했어요? AI로 그림을 그리는 거. 제가 지금 커뮤니티에 올려드리는 그림들이 AI로 그리는 그림입니다. 유튜브 커뮤니티에요. 그거는 혹시 아실려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로봇, 산업 자동화, 로봇을 하다 보니까 여기도 인공지능이 필요하게 된 거야. AI가 그런 거예요. 인공지능이요. 여러분 예전에 겪었었던 사물 인터넷, 뭐 스마트 홈 케어, 그거 전부 다 AI예요. 네. 근데 이 부분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대한 자료의 처리가 필요한 거예요. 방대한 자료의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고용량의 반도체가 필요하게 된 거지. 고성능. 그러다 보니까 이놈이 뜨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이게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앞에 레이더 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센서로다가 뭐 후방 조절하고 자기가 알아서 주차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자율주행. 이거 다 어디서 나왔을까? 이거 인공지능입니다. 이게 인공지능이에요. 2차, 2차 전지가 왜 필수가 돼야 되나요? 2차 전지는 맞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 전력이 있어야지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전력이 있어 모든 게 돌아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2차 전지의 이 시장에서 경쟁자가 누구예요? 지금 이 2차 전지에서 사실은 패권자라고 하죠. 패권자. 대장 자리를 갖고 있는 애가 누굽니까? 네? 2차 전지는요. 누가 지금 패권을 쥐고 있어요? 중국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거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LG 뭐 포스콘이 뭐 삼성 SDI 너 다 중국이에요 지금. 중국이 지금 패권을 잡고 있대. 시장 점유율 1등이 패권이 얘네들이 누구라고? 중국이라고. 중국. 우리나라 기업들도 팔리겠지. 근데 결국에는 단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2차 전지는 많은 기업들이 난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AI는요. AI는 모르지. 솔직히 누가 대장인지는. 근데 AI를 구동시켜주는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대잖아. 이 소프트웨어 칩을 이걸 이용해서 만드는 소프트웨어 칩, 뭐 엔비디아나 AMD가 뜨는 것처럼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뜨는 것처럼 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실현시켜 주는 거. 나 AMD가 또는 엔비디아가 이렇게 칩을 만들어 가지고 뭐 그래픽 처리 장치를 해 가지고 막 이렇게 GPU를 만들어서 뭔가 대단한 걸 구성했어.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단한 그런 그 이런 인공지능의 그런 AI의 그 환경을 조성했어.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HBM이야. 이거 없으면 안 들어가요? 근데 HBM을 비빌 수 있는 애가 누가 있어요? 없다고. HBM에 비빌 수 있는 애가 누가 있지? AI용 반도체 이쪽으로 비빌 수 있는 애가 누가 있어? AI용 반도체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얘네 엔비디아가 만든다거나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요즘에는 뭐 걔네 메탄가 걔네들 만든다고 그러죠? 뭐 지들도 만든다고 하잖아. 만든다고 하는데 이 AI 칩을 구동시켜 주는 것이 누구냐면 이 HBM이라는 놈인데 이 HBM이 없으면 안 된다고. 이거 뭐 껍데기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AI 칩을 많이 만들어 놔도 메모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HBM이에요.
이 HBM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대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CXL이라는 게 있어요. CXL이라는 건 뭐냐면 이 슬롯이라는 게 슬롯이 생겨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메모리를 막 쌓아요. 그래서 이게 막 그냥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덩치가 커져. 그냥 뭐 이렇게 메모리가 지금은 16기가요, 32기가요 뭐 이렇게 하잖아. 이거는 막 그냥 단위가 달라. 뭐 512기가요 막 이렇게 네 1테라요 막 이렇게 나가버려. 메모리가요. 여기다가 그 슬롯에다 갖다 장착하는 거니까. 그럼 이게 뭐예요? 여기서 대장은 누구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반도체 쪽에서 얘네한테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애가 누가 있어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한테 도전장 내밀 수 있는 애가 솔직히 얘기해서 마이크론 정도 있잖아요. 마이크론. 중국 기업이 와서 달라붙을 수 있나? 중국 반도체도 나오긴 하죠. 옛날 거. 우리랑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죠? 안 된다고. 이거는 벌써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답이 없어. 네. 이 부분은 답이 없는 거고, 뭐, 저기 TSMC 뭐 있지 않아요? 얘네들은 파운드리 업체잖아요. 삼성도 파운드리에 들어가 있지만, 파운드리 업체잖아요. 지금 보니까 챗 GPT 개발자가 AI용 반도체 뭐 공장을 설립하겠느니 뭐 하면서 막 들썩들썩 하는 또 얘기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파트너십을 의뢰하고 있대잖아. 왜? 삼성전자가 없으면 이걸 못 만드니까요. AI 칩을 암만 만들어도 이 삼성전자에서 공급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물량이 얼마나 딸리는지 아시겠습니까? 하이닉스는 물량이 없어요. 2024년도 거 없다고 이미 끝났어요. 작년에 이미 매진됐고요. 2025년도 거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도 지금 공장 규모를 2.5배 키우겠다. 안 팔리겠으면 투자 안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대장인 거고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소부장들이 그 뒤를 받치면서 끌고 올라가는 거야. 대장이 잘 나가면 소부장 애들은 더 잘 가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거고 2차 전지는 네. 2차 전지는 솔직히 얘기해서 경쟁자가 너무 많아. 우리가 1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등이 아니잖아. 2차 전지 우리가 1등이 아니에요. 뭐 양극재 뭐 이런 것도 하지만 지금 뭐 분리막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 나오던데 전고체 배터리죠. 전고체 배터리. 이 분리막을 뭐 하는 거. 근데 지금은 양극재나 이런 쪽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했을 때 뭐 수혜가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있잖아요.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쓸만하겠죠. 네. 근데 이거 우리만 만들어? 아니라고. 아니라고. 원재료도 어차피 수입을 해서 갖다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양극재 같은 경우는 지금 에코프로가 뭐 날고 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글쎄 시다지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뭐 잘 나간다 칩시다. 잘 나간다. 뭐 100번 양보해서 잘 나간다 칩시다.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크게 주가가 올라갈 정도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아, 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중국이라는 이 부분은요. 지금 중국이 경기 침체가 지랄맞게 나타나가지고 시진핑이 아마 다음에는 떨어질 것 같죠? 아무래도 쫓겨날 것 같지 않아요? 시진핑 나라 말아먹었다고. 그래서 시진핑 욕을 다들 하고 있는데 하여튼 중국 경기가 날아가고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전기차 시장의 진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2차 전지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된다고 했어요?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 완성차 회사를 보는 게 훨씬 좋다는 이야기인 거지. 이렇게만 가시면 됩니다. 네. 이 AI 쪽의 이슈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너무 크게 나타났어요.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원래 느긋하게 올해를 즐기면서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가지고요. 또 멀리 갈 수도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너무 큰 거야, 이게. 지금 여러분들 AI라는 것만 생각하셔도 지금 뭐 이렇게 소프트웨어 쓰시는 분들도 있겠고 뭐 그렇지만은 어마어마한 기능들이 뭐 내가 정말 생각도 못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AI로 뭘 할 수 있느냐? 음성까지 복제해가지고 그 사람의 음색을 살려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 뭐 현인 씨라든지 아 신라의 파바밤 비비비요 뭐 그런 그 노래 부르는 분 있잖아요. 현인 가수 현인. 네.
이 현인 가수의 목소리를 가지고서 지금 네 뉴진스의 하이보이를 부를 수도 있다는 얘기야. 하이보이 그러면서 네 이게 AI 시대라고. 요즘에 유튜브 조금만 관심 있게 보시면 다 아실 건데 조금만 기대해 보시면 다 아실 거라고. 이게 AI를 뚜껑을 까보니까 굉장히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AI에 들어가는 칩 자체가 수요가 딸릴 수밖에 없겠죠. 이게 옛날에 말로만 듣던 그 원격 진료, 뭐 원격 시스템 제어, 로봇에도 들어가죠. 로봇 제어, 뭐 자율주행은 당연한 거고, 뭐 경비부터 해가지고, 뭐 모든 것에, 뭐 모든 케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에 이 인공지능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산업용, 자동화 당연히 다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삼성이랑 연결고리가 있는 뭐 1차 벤더라든지 또는 뭐 납품 이력이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어떤 모듈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뭐 그런 뭐 다 올라가는 거야. 뭐 센서 회사고 뭐 PCB 회사고 뭐 그냥 뭐뭐 했다 그러면 다 올라가는 거야. 소재 뭐 이런 거 갖고 있다고 뭐 반도체 공정에 쓰인다고 올라가자. 네. 그거야, 그거.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럼 얘네를 대장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 그죠? 경쟁자도 없어. 심지어 경쟁자가 없어. 야, 이거 돈이 된다더라. 우리도 하고 싶다. 하고는데 경쟁자가 없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요 단계를 이제 금방 따라오겠죠. 다른 애들이.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은 이제 다른 업체들이 구현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뭐 다른 회사에서 뭐 중국에서 나온다든 아니면 어디서 나온다든. 근데 그때쯤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또 저 멀리 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기술 격차죠. 얼마 전에 중국에서 그 반도체 공장 통째로 베껴간 것 때문에 중국하고 기술 격차가 2년 줄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차이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통째로 베껴가게끔 이렇게 하는 놈들은 다 그냥 능지처럼 하거나 국외로 추방시켜야 됩니다. 진짜 네.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AI 시대의 이 거대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는요, 요만큼밖에 없어요. 근데 요 뒤에 숨겨져 있는 이게 어떻게 연결될지 감히 상상이 안 간다고. 네? 어떻게 연결될지 감히 상상이 안 갑니다. 겨우 이만큼 본 거예요, 우리는. 이게 AI입니다. 라고 된 거예요. 이 뒤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뭔지 아직 나도 모르게, 감조차 잡을 수가 없어. 지금 보세요. 갤럭시 링이란 게 나온다는데 반지 하나 끼고 있으면은, 네, 그냥 다 된다는 거예요. 또 이게 봤어요? 티저 영상?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타노스처럼 이렇게 까딱 하니까 불이 꺼지대? 봤어요? 이렇게 타노스 반지가 나오는 거야. 아니 상상이나 했습니까? 반지 하나 끼고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그래서 우리가 절대 반지라고 부르는가? 나중에는 이 안에다 더 많은 걸 심을 수 있겠죠. 반도체는 더 소형화되고 더 집적화되니까요. 물론 반도체의 랠리가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나면 다시 내려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그럴 타이밍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얼마나 올라갈지 얼마나 성장할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이번 연도 다음 연도까지 간다는 얘기죠. 자, 실적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셨는데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물량이 없대잖요. 네. 물량이 없대. 2024년도 즉 올해 팔아먹을 물량이 매진이 됐대요. 뭐 실적이 늘어난 거 이거 뭐 실적 굳이 내가 뭐 이거를 뭐 가늠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더 만들 수만 있으면 더 사가겠다는데 더 이상 만들 수가 없대.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어서 올해 물량은 문 닫았어요. 그럼 다음 연도 거라도 좀 해봅시다. 라고 가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쪽 사실은 첨단 사회를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드려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스마트폰부터 시작해가지고 스마트폰도 이제는 그냥 일반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세계의 스마트폰이 되는 거죠. 다른 세계. 이 온 디바이스 AI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거겠습니까? 이 온 디바이스 AI요. 이거를 이용해서 휴대폰을 만들어 버렸다 이거야. 온 디바이스 AI는 인터넷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더 이상은 이게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 가야 되는 이유는 여기서 이미 충분하게 다 나왔어. 이 이야기를 제가 언제 해드렸다? 작년에 해드렸다는 얘기지. 근데 삼성전자를 그때는 사람들이 손절하기에 바빴다는 얘기 아닙니까?
야,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지나고 보면은, 야, 그때 왜 안 샀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지금도 늦진 않았어요. 타이밍이 좋을 때 사시면 돼요. 이럴 때 또 막 이런 얘기 듣고 가가지고 또 흥분해서 막 꼭대기에 사지 마시고, 내려올 때 원칙만 지키시면 되죠. 업황에 대한 분석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AI는요, 일단은 최소 2025년까지 봅니다. 네. 최소 이 전기전자 이 반도체 업종의 랠리는 최소 2025년까지 봅니다. 올해는 그냥 무사 통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업황에 대한 분석은 사실 할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뭐만 보면 돼요. 그냥 차트만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차트만 보면서 그냥 하시면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업황 분석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기업 분석 할 필요 없잖아요. 네. 대신에 소부장이나 조그만 애들은 이제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죠. 3월달. 3월달에 사업 보고서 제출 못하면 상장 폐지당하는겨. 마탱이 가는겨. 소부장에서도 이런 애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 돈 잘 버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반드시 뭘 찾아봐야 돼요? 사업 보고서 찾아보고요. 얘가 어느 공정에, 어느 시점에 투입되는 건지, 장비 업체인지, 소재 업체인지,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실제로 매출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특강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하다 보시면 아실 텐데, 이걸 모르고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나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소부장애들이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실적이 실제로 좋아지고 있는지, 수급은 어떠한지, 또 어떤 리스크는 없는지. 아무리 좋은 기업도 뭐 횡령해버리거나 그런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뭐 돈이 없어서 지금 유상증자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뭐 이상한 짓을 해버리면 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 우리는 굉장히 큰, 네, 어장에 들어왔어요. 굉장히 큰 어장에 들어왔고, 굉장히 큰 어장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심지어 물고기도 굉장히 많아.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낚싯줄에다가 미끼만 꽈가지고 던지면 돼요. 물기만 기다리면 되는 거지. 물기만 기다리면 된다는 것은 뭐예요? 고기를 쫓아가면서 낚싯대를 계속 던져봐. 그럼 잡히겠어요? 멍청한 놈이 하나 잡히겠지. 낚시터가 이렇게 있는데 물고기가 이렇게 돌아다녀. 그러면 여기로 가서 던졌다가 다시 빼가지고 여기 가서 던졌다가 여기 가서 던졌다가 그러면 요것만 처먹어요. 네? 가만히 기다리는겨. 그게 언제야? 요 밑에 미룰 때 기다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기 낚싯고 이렇게 딱 그러면 멍청한 놈이 와가지고 딱 물어준다고요. 그 멍청한 걸 누구라 그래? 아이고 무서워요. 여기서 신용 잔뜩 써가지고 나는 반대 매매 당했어요. 손절매도 했어요. 그러면서 팔아먹은 사람들이 나한테 물건을 갖다 바친다고. 아이 참 이것도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슬쩍 갖고 오면 돼. 그러면 밑에서 사는 거잖아. 그러면 수익이 그냥 따라오는 거잖아요. 뭐 더 이상 뭘 바라는겨? 네? 뭐 저 지금 막 6만 원대에 살려고 생각하는 거야. 6만 원에 살려고? 이건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 오늘 삼전을 올인하면 안 돼. 그걸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테임스 박님.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우리가 네, 용서를 합니다. 좋은 주식을 사면서도 걱정거리가 늘어나고 내가 뜻하지 않게 손절을 하게 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요. 이런 것들이 다 가면서 이런 파동을 그리기 때문이에요. 한 번에 쭉 올라가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욕을 하고 주식을 던져버리는 이유는 고점에서 매수하기 때문이에요. 단기 고점이지만 겨 들어가지. 그럼 여기서 손절을 해요. 여기서 손절을 한다고. 손절을 해.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를 뭐라고 그래요? 고점 매수, 저점 매도. 이거를 실천하는 거야.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실천하면서 왜 이렇게 돈이 안 벌리죠? 아, 주식은 나랑 안 맞나 봐요.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천천히 여러분들이 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세요.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지금 나를 빼놓고 도망갈 것 같다. 그걸 우리가 포모라고 하죠. 포모. 또 이런 이걸 뉴스를 안 배우면 도대체 이런 용어를 어디서 배울 거냔 말이야. 네, 이걸 포모 현상. 나만 띄워놓고 다 잘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요즘에 SNS가 그런 성향을 많이 불러일으켰다며, SNS가. 아주 그냥 다들 막 그냥 금수저 코스프레에 아주 그냥 빠져가지고 난리가 아니래더만. 요즘에 부동산에서 가장 큰 걱정이 그거라면서요. 여기서 이 동네에서 가장 고급집 하나 보여주세요. 갖고 가서 사진만 열심히 찍고 나온대. 나 땡땡동에 집 보러 다니고 있어. 뭐 이렇게 인스타에 올리려고 그런다네. 참. 그럼 그러면은 다 참.
그럼 파주로 와. 네, 파주에 와서 성투사 개 끌고 다니는 거 목격함. 사진 찍으면 바로 스타 되는 거야. 나의 동선을 얘기해 줄게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은 되게 웃길 수도 있어. 이렇게 손바지, 이런 손바지에다가, 네. 요즘에는 날씨가 그 좀 이상해요. 등산화. 여기다가는 뭐 이상한, 네. 이상한 패딩. 그 다음에 그 범죄자들이 쓰는 비니 모자. 네. 그러면 개 이렇게 끌고 있고, 네. 한 손에는 개똥 주머니. 이게 나야. 참 이상한 놈이군. 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네.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냐면 이 포모 현상 이런 것들 여기에 반응하지 마시고 애기 얼른 재우고 또 오세요. 네. 애기 재우고 오셔도 안 끝났을지도 몰라요. 뻥이지만. 네. 이 포모 현상. 마음을 조급하게 갖지 마십시오. 조급한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실패의 확률을 높여주는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네? 실패 확률 높여줘요. 근데 겨울에는 이렇게 개똥 주머니 갖고 다니면 좋은 거 아시죠? 강아지가 이렇게 산책 가다가 똥을 싸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똥을 싸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시간 끌지 말고 바로 비닐봉지에다 담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온기가 저장이 돼가지고 천연 핫팩이 돼. 아, 오늘 손시렵더라고. 근데 오늘 강아지 똥을 딱 손등에다 이렇게 딱 올리는데, 야 따뜻해. 따뜻해. 핫팩이요. 비닐으로 꽁수 싸면은 냄새도 안 나요. 아, 좋습니다. 네. 강아지는 그래서 참 우리한테 좋은 걸 많이 주는, 네, 그런 존재예요. 귀엽죠? 이쁘죠? 네. 이렇게 천연 핫팩도 추울까봐 핫팩도 주지. 네. 가끔씩 개새끼가 좀 승질나게 해서 그렇긴 하지만, 네. 그가 여러분들이 이게, 네. 아니야, 좋아. 진짜 추운데. 추운데 뭐 지금 똥주머니고 뭐고 이게, 그거 모른다니까. 여러분, 예전에 저기, 혹시 중국 여행, 자유여행 가신 분, 갔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시나요? 중국에서는 그 장거리 고속버스를 장투치처라고 해요. 장투치처라고 하는데, 긴 거리를 가는 버스라고 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침대버스가 있어. 침대버스. 침대버스인데, 침대버스에 보면은 운전사가 둘이야. 왜냐면 얘네 운전할 때 막 30몇 시간씩 운전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갖고 서로 막 그냥 한 놈이 자면 한 놈이 운전하고 또 한 놈이 자면 또 한 놈이 운전하고 이런 식으로 교대로 운전해요. 근데 이 침대 버스를 타면은요, 이불을 하나 주거든. 이불 하나 주는데 이거를 감히 덮을 생각이 안 나요. 정상적일 때는 감히 이것을 덮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합니다. 이거는 이불이 아니다. 이거는 뭐 있잖아. 막 그 반질반질하면서 막 이상한 거. 그런 게 여기 무슨 천조각 같은 걸레 같은 게 여기 있어. 침대 위에. 아, 이걸 감히 덮어야 하는, 근데 막 되게 찝찝하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 긴 시간 가니까, 오랜 시간 가니까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잠을 자다 보면 추워. 춥잖아? 그러면은 새벽에는 요거를 덜덜덜덜 말아가지고 이렇게 탁 덮고 있다? 네. 절대 용량. 네. 절대 안 덮겠다던 그 때국물 줄줄 흐르고 냄새나는 그 이불을 덮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그렇다니까. 지금은 환경이 많이 개선됐나? 옛날만 하더라도 진짜 지랄만 하는데 이런 거, 버스에 화장실이 있어요. 오랫동안 갔는데 진짜 화장실 있고,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냄새도 많이 나, 진짜. 요즘에는 개선이 좀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아, 무슨 얘기를 하다가, 네.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냥 개똥 주머니 누가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 사소한 것들도 이제 내가 필요할 때가 되면 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좀 이제 짐을 내려놔야 되나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고민해서 해결하고 싶다, 떠나고 싶다. 이제는 수익을 실현하고 싶다라든지 수익 깎아먹은 게 되게 안 깎게 하겠죠. 네. 그럴 수도 있기도 하고 막 그렇긴 한데 이제 그 수급들이 또 어디로 들어올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2차 전지에서 여러분들 2차 전지로 수급이 엄청나게 몰려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예전에 2차 전지 제가 요거 많이 했잖아요. 저 그지 같은 자식들이 수급 다 빨아당겨가지고 주가가 안 오른다고 내가 그 욕을 했잖아요. 지들만 올라가고 저게 뭐야? 네. 근데 반도체는 안 그렇습니다. 반도체가 만약에 수급을 이렇게 빨아당겨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시장이 많이 오를 겁니다.
2차 전지 걔네들이 이렇게 찔끔찔끔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반도체 만약에 삼성전자의 수급이 몰려버린다. 그러면은 시장 마지막하게 그냥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네? 엄청나게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완전한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차 전지가 비빌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너무 멀리 보내는 건가? 네. 여러분들 지금 이러면 허파에 바람이 계속 들어가가지고, 아이씨, 나는 AI 전문가가 됐어, 이제 막 그러면서. 야, AI가 뭔지 알아? 막 그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네. 하나, 사람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저봐 얼마나 겸손합니까? 네? 내가 오늘 안 그랬으면 여기 기부스 타고 올라고 했지. 기부스 하려고 올라고 했는데, 네, 얼마나 겸손하면 내가 딱 하고 있습니까? 네? 삼전 하이닉스 잘 갖고 가요. 네, 제가 8월 할 때까지 들고 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아직 이거 아직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 얼마까지 가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대체적으로 뭐 한 13만 원, 14만 원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이거는 지금 뭐 이격이 벌어지려고 하면 때려버리잖아요. 바로 사람들이 팔아버리잖아. 그러니까 다시 들어와서 벌어질 틈이 없어. 그건 아직도 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그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CXL 요게 이제 급한 대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요것이 만약에 컴퓨터 PC에 구동되기 시작하면은요 또다시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리고요 이 디램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들 이제 이게 PC 수요 이 디램 같은 경우는 PC 수요가 증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PC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뒤에 원흉은 누가 있느냐? MS. MS가 뭐요? MS. 마이크로소프트 아니야? 마이크로소프트.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이 PC 수요 증가의 원흉이냐면 이 자식들이 윈도우를 11을 만들었지 12를 만든다고 그러지 뭐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윈도우 때문에 윈도우 업데이트를 막 해버리는데 윈도우 12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2028년인가 되면은 지원을 안 하겠대. 이미 세븐 이런 거는 없어진 지 오래됐죠. 네, 윈도우 8 이런 거 안 쓰잖아. 윈도우 9인데 9도 있었어요? 윈도우 9? 윈도우 9는 못 본 것 같아. 나는 7에서 바로 10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윈도우 9는 못 들어봤네. 근데 이거 왜 넘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게 웃기는 거가 되는 거예요. 윈도우에 그리고 뭘 심어요? 이제 AI를 또 심는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는 윈도우 업데이트를 공짜로 해주겠다는 거지. 윈도우 업데이트를 공짜로 해주는데 문제가 뭐냐? 네 사양이 딸리니까 꺼져가 되는 거야. 네 사양이 딸리니까 윈도우 업데이트가 안 되겠네. 어쩌면 좋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방송 컴퓨터를 업데이트를 못 하고 있어요. 윈도우 11로. 윈도우 10이에요. 그냥 이거 윈도우 10이요. 너는 사양이 딸려서 안 된대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업그레이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더니 업그레이드 안 돼요. 나 지금 짜증나요. 그래서 한 2, 3년 안에 이 컴퓨터를 그냥 바꿔야 돼. 네. 바꿀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근데 윈도우 12로 넘어가면 더 엄청나다며? 네? 더 엄청나다며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크롬 이런 거 많이 쓰시죠? 크롬. 브라우저. 얘네들이 페이지를 하나 열면은요. 메모리가 1기가씩 잡아먹어요. 네. 근데 여기다가 AI를 갖다 집어넣는 생각해봐요. 이제 뭐 검색하는데 전부 다 AI 갖다 집어넣는다잖아요. AI를 갖다 넣는다 생각해봐. 이게 얼마나 많이. 저도 저쪽 컴퓨터는 서브 컴퓨터는 윈도우 11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윈도우 업데이트 하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열받아서 바꿨어요. 바꿨는데 이거는 아직 생생하게 잘 돌아가서 안 바꾸긴 했는데 야, 이 12로 넘어갈 땐 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PC 다 바꾸는 거야, 이렇게 되면. 네. 다 바꾸는 겁니다. 이 PC 수의 증가가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먼 미래가 아닙니다. 네. 먼 미래가 아니야. 지금 윈도우 11 이미 막 배포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이미 다 깔려 있잖아요. 먼 미래가 아니요. 네. 지금은 컴퓨터 새로 사면은 윈도우 11로 다 깔아줘요. 이 먼 미래가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12가 나온다는 얘기야. 몇 년 안에. 그때 되면 이제 윈도우 10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컴퓨터 바꿔야 돼요. 컴퓨터 바꿔야 된다니까? 왜냐면 지원이 안 되는 브라우저가 생기고 지원이 안 되는 프로그램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피곤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은요.
메모리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느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그래도 4기가짜리로 돌아갔잖아. 근데 이제는 8기가도 안 되고 16기가 최선 맞춰야 되고요. 이제는 32기가도 일반적인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것도 딸릴 것 같다는 얘기죠. 이제 조금 있으면. 그러다가 뭐가 되느냐? 뭐가 되느냐? CXL로 넘어간다는 이 얘기죠. 무한 증식을 만들어 버린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의 어떤 무한 확장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수요 이게 자체가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럼 내 맘대로 막 만드는 거야. 네, 내 맘대로 막 만드는 거야. 네? 내 맘대로 메모리에 구애받지 않게 내 맘대로. 물론 이거는 조금 그런 건 있어요. 이 CXL하고 그냥 D램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할당을 해줘요. CPU 너는 얘 이만큼 갖고 가서 해. 뭐 GPU 너는 얘 이만큼 갖고 가서 해. 메모리 이렇게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가 쉴 때는 얘도 쉬어요. 얘가 쉴 때는 얘도 쉬고요. 이렇게 되는 건데 CXL은요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 중간에 이 CXL이라는 놈이 딱 들어가 있어요. 자 나한테 얘기해. 약간의 매파 같은 성격이에요. 네, 그 뭐지? 그 중매하는 아줌마 이렇게 해가지고 CPU가 와가지고 나 일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메모리 하나 데리고 야 너 가서 일하고 와 갔다 와 해가지고 일하고 다시 일로 돌아와요. 요 나도 필요한데 그럼 너 갔다 와 너 나도 필요한데 너 갔다 와 이렇게 뭐 지금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아무래도 속도가 조금 중간 단계가 없으니까 용량은 이게 많겠지만 이게 속도가 아직까지 이게 더 빠르겠죠.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뭐냐? 이거든 저거든지 간에 메모리의 필요성이 커진다. 수요가 커진다. 그리고 세계 1등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다. 아, 국뽕이 차오른다. 그죠? 네, 사랑해요. 이런 거 해줘야 돼. 하트를 부어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AI를 안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는 또 다시 주식을 팔아야 돼요. 어차피 주가가 이렇게 미쳐서 흥분하게 돌아가면 또 팔아야 됩니다. 하지만 내려가고 나면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네. 그 시기만 잘 이용하시면 돼요. 올라갔을 때 팔아서 내려갈 때 또 다시 사가지고 또 다시 반도체는 사이클이 항상 있으니까요. 이제 수요가 꽉 차면은요 재고가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은 없어. 근데 꼭 보면은 안타까운 게 막차를 타러 오죠 사람들이. 나도 데리고 가세요. 이때가 제일 맛있어요. 제일 뜨겁습니다. 이미 우리는 밑에서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률이 막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그것만 즐기시면 돼. 지금 여기서 사놨잖아. 나중에 올라갈 때는 이게 이렇게 수직으로 땡긴다고요. 수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땡긴다고요. 왜? 사람들이 막 몰리니까. 지금은 삼성전자 한가해요. 살려고 하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지나서 막 이렇게 미쳐버리면은요. 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게 만약에 10만 원만 넘어가도 사람들 미쳐서 달려들걸? 드디어 10만 전자 뉴스에 때리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짠가 슬슬슬슬 보다가 12만 원, 13만 원 그때부터는 막 단위가 만 단위로 올라가고 막 이렇게 10%까지는 안 되더라도 네. 이게 막 세게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때 막 달려든다고. 그럼 그때 우리는 조용히 파시면 됩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올해는 아닐 것 같아요. 네. 내년도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한테 기회가 많다는 얘기죠. 지수를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야. 이게 2차 전지가 나와서 주가를 누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수 빠지면 사람들 무슨 생각 들어요? 엿 같네, 이씨. 네. 엿 같네. 그 노래 있잖아요. 족 같대, 족 같네, 뭐, 족 같은 인생, 뭐, 그거 있잖아. 그런 노래. 주옥 같네인가? 뭐,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들어보세요. 네. 지금은 사람들이 무서워. 예수금, 예버리지 살 때 예수금이랑 뭔 상관이죠? 레버리지랑 예수금이랑 별 관계가 없지 않나요? 뭐 예수금이랑 뭔 관계가? 네. 관계 없습니다. 네. 갑자기 50금이 방송이 왜 나와요? 네. 아, 노래가 있다니까, 노래? 노래가 있어요. 뭐? 안 들어보셨어, 한 번도?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유명한 노래인데? 이거, 저거 걸리는 거 아니야? 저작권? 주옥 같다. 이 노래가 있다고. 요거 들어보세요, 요거. 네.
잠깐만 틀어드려요? 잠깐만 좀 틀어드려요? 이거 모르나? 요즘에 나오나? 어떻게 해야 여기 봐봐. 아주 똑같다. 여기 나오죠. 짓이라고 나만 빼고 있죠? 이거 노래야. 이거 노래예요. 노래. 주옥 같다. 저기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제 이런 노래를 듣는 거야. 네. 여기서 이제 듣는 거지. 아씨 주옥 같네. 막 그러면서 네. 주옥 주옥 같네. 이 노래를 듣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네. 장이 빠지니까 시장이 안 좋은 줄 알아. 장이 빠지니까 시장이 안 좋은 줄 안다고. 아니 예수금이 적으니까 돈을 채우란다고? 뭔 소리지? 나 예수금 맨날 빵원인데 나도 레버리지 있어요. 근데 그런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더블루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금 적으니까 돈 채우라고? 모르겠는데요. 한번 잘 물어보세요. 왜라고 생각하세요? 왜인데 뭔데? 네. 왜 그런 일이? 이제 저작권 걸려서 이게 뭐 10초 이상은 들을 수가 없어요. 아시죠? 네. 딱 거기만 들으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시장이 이렇게 나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해요. 기분이 나빠하면서 이 열받네, 짜증나네,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네. 근데 실제로 시장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지수만 왜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면서 2차 전지가 빠지기 시작하면 지금 얘네들이 시총 상위에 있기 때문에 지수가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는다입니다. 시장에 들어오지 않는다. 예수금이랑 레버리지 사는 거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고객센터에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네, 아시겠죠? 네. 고객센터 전화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런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뭐 다른 게 돈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기회를 노리세요. 사람들은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줄 알고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시장이에요. 사람들은 시장이 안 좋은 줄 알고 지금 안 오고 있다고. 쉽게 얘기하면 여기다가 엄마가 맛있는 밥상을 차려놨는데 아빠는 아직 엄마가 밥을 안 차린 줄 알고 안방에서 그냥 TV만 보고 있는겨. 그때 홀랑 먹을 수 있겠죠? 네. 경쟁자가 없잖아. 엄마가 맛있는 그냥 햄이랑 막 그냥 소세지랑 막 계란이랑 막 잔뜩 해놨어. 내가 뭐 그냥 막 먹는 거야. 일단은 먼저. 네. 그죠? 레버리지를 산다는 게 아닙니까, 혹시? 코덱스 레버리지를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레버리지를 걸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레버리지를 걸 때는 그게 신용 미수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요. 네. 그 돈이 필요한, 뭘까? 아니면은 뭔가 더 살려고 했거나, 아니, 레버리지 산다고 해서 예수금이 필요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이유는 그런 게 없어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좀 잘 구축하시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잘 보세요. 그래야지 시장이 지금 이렇게 갇혀 있을 때 여러분들 계좌가 조금씩이라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반도체 쪽을 그래도 잘 받아서 나중에 또 조금 조정받으면 또 내려가겠지만 네, 지금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장이 안 올라가면서 내 계좌가 올라가는 것은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포트를 잘 짜서 잡으시고 지금 장이 안 좋다는 느낌을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살 만한 종목들이 싼 가격에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왜 안 올라가고 있지? 이거 왜 내려왔지? 이런 생각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1월 달 지나가면서 배당락 때문에 떨어진 종목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밑에서 이제 그냥 이삭주기처럼 막 주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놓고 그냥 놔두면 돼, 지금은. 1월 달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근데 제가 이번에도 특강하면서 관종을 많이 뽑아봤지만, 뭐,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한 종목들 많이 뽑았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소부장 쪽으로만 집중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사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업종들은 관심 있는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지켜보는 정도가 되는 거고요. 소부장이나 이렇게 AI 관련한 종목군들은요, 확실하게 얘네들은 사야 될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네. 아닌데요? 트리거님. 물론, 그거 처음에는 이제 파생 쪽으로 했을 때 그 교육을 받는 건데, 선물할 때만 그렇게 있는 거지, 레버리지는 ETF잖아요. 우리 아이도 레버리지 있어요. 우리 아이가 뭐 돈이 많아서 레버리지 산 거 아닌데? 네. 닥터 둠이 뭐라 하든 뭐 어쨌든 그거 한번 고객센터 물어보세요. 뭐 다들 조건들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네. 우리 애가 지금 이제 뭐 이제 한 2000 됐나? 네. 그런 건데. 네. 파주로 바람일님이 오셨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파주 통일수도 파주입니다. 통일수도 파주. 동탄은 뭐 있어요? 동탄은 뭡니까? 무슨 수도예요? 동탄은 무슨 수도입니까? 파주는 통일수도요. 네. 통일수도 파주. 거기서 뭐 폼 나잖아. 통일수도 파주에 네 전문가 성투사. 남자가 가오가 있어야지, 그죠? 내가 에? 돈도 많고 가오도 있잖아요. 네,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네. 아 따뜻해요? 근데 여기도 뭐 살다 보니까 영하 20도 뭐 괜찮더라고. 네. 처음에는 파주 이사 올 때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영하 20도가 수온지에 찍혀가지고요. 와 진짜 뭐 이런 데서 사람이 사냐 이런 생각했었는데 뭐 지금은 뭐 네, 영하 20도쯤이면은 바람만 안 불면 따뜻하겠구만. 네, 그런 생각하는 거지. 적응하잖아요. 그래서 털이 이렇게 막 길어나나? 요즘에.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근데 뭐 통일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건 같지는 않고요. 어, 아무튼, 네. 파주시가 나를 원해. 근데 모르죠. 뭐 사람은 살다 보면 아이 따라서 어디로 갈 수도 있고. 애기가 지금은 여기 좋아해요. 네. 여기서 태어났나? 자, 아무튼, 그쵸. 개똥 여기. 그래서 강아지가 똥 많이 싸면은 한 덩이씩 이렇게 붙여놓고 핫팩처럼 이렇게 허리에다 두르고 다니면은, 어우, 따뜻해, 중심부터. 네. 자, 아무튼요, 네. 선물 옵션. 선물 옵션을 하려면은 돈이 필요합니다. 네. 돈이 필요한데, 그 ETF 사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안 터져, 안 터져. 네. 로즈마님 잘 왔어요. 이제 곧 끝나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만 우리가 분석을 해봅시다. 딱 정리만 해보면은요. 뭐라고요? 시장은 지금 나빠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좋다는 거. 네. 자, 겨울철이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그림이 여기 있나 모르겠네. 또 이런 걸 위해서 또 스타코믹스에서 제가 다 그림을 또 그려놓지 않았겠습니까? 아, 진짜 나는 정말 준비성이 너무 철저한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얼음 밑으로 흐르는 물이지? 네? 얼음 밑으로 흐르는 물. 이게 뭡니까? 얼음 밑으로 흐르는 물은 뭡니까? 위에는 얼음이야. 근데 밑에서는 뭐가 막 변화하고 있는 거지. 지금 시장은 조정을 받고 있는 장인 것 같아 보이고 더러워 보이지만 뭔가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성투사의 스타코믹스 그 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야, 이런 단순한 그림 하나. 이거 제가 직접 산에 가서 찍은 거예요. 네. 봄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날씨 어때요? 굉장히 춥죠? 너무 추워. 하지만 1월 말이 이미 끝났어. 이제는 지가 추워봤자지 뭐 다 다음 주면 입춘입니다. 2월 4일날 입춘이요. 봄이 왔다니까? 봄이 온다고요. 봄이 안 올 수가 있겠습니까? 꽃피는 춘삼월은 오는 거고 금방 날씨가 덥다고 이게 하고 에어컨 트는 날이 온단 말이죠. 시장의 상승도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식으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잘 감지해 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를 준비를 많이 해 주셔야지 됩니다. 계속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작년부터 계속 얘기한 겁니다. 계속 포트폴리오를 정비하고 수리하고 가다듬어 가지고 최대한 내 거를 0에 수렴하게끔 또는 더 위로 밀어 올리게끔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상승장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네. 동안 여기서 여기 요거 하락한 거? 네. 곱하기 네. 알파로다가 네. 몇 배? 몇 배 원이에요? 두 배? 세 배?
이때 고생한 거 순식간에 다 보상받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요거를 잘 체크해서 가져가세요. 지금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은 좋은 장이에요. 변화가 아주 세게 나오고 있어. 흐름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그 수혜를 직접 받는 그 AI 쪽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 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밤에 잠을 못 자겠네? 우와, 나는 AI를 가진 사람이야. 오늘 밤에 잠이 안 오는데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뭐라고 해요? 옆에서 인간아 자라! 그러면서 확 던져버리겠지. 네. 마음속으로만 좋아하시고 입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혼자 이렇게 히히히 하고 웃으란 말이요. 네. 남편이나 와이프가 2차 전지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은 알았어 응원할게 그리고 히히히 그러면서 내가 이겼지 그러고 웃으란 말이야. 네. 앞으로 멀리 보세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정말 멋진 해가 될 겁니다. 그 부분들을 잘 준비하시고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직접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상황이 매우 멀리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멀리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레버리지 교육을 듣고 일요일에 교육 받아서 다 됐어요? 다른 종목들은 지금 쳐다볼 필요가 없죠? 네. AI를 일단 반도체를 먼저 중심적으로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다른 종목에 눈을 돌려봐야죠. 지금 제가 이번 특강을 안 들으셨나요? 오소리님은? 특강을 들으면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다른 업종들도 제가 같이 분석했는데 시기별로 조금씩 뒤쳐져 있어요. 네. 시기적으로 조금씩 뒤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셔야지 돼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도 지나가면서 어차피 반도체를 다 채워놓으면 다른 것도 사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주도 업종이 또 비슷하게 또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업황 호전이 또 나오는 것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네, 반도체가 일단 지금은 반도체에 집중이 돼야 되고요.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들은 뭐 로봇 이런 것도 다 AI입니다, 여러분. 네. 로봇도 AI고 아까 전에 보셨던 뭐 PCB 뭐 이런 거 전부 다 AI예요. 장비 업체 다 AI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놓고 보셔야지 돼요. 그냥 반도체라고만 딱 보는 것은 로봇이나 뭐 이런 거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네. 그런 부분 보시고 네. 오소리님은 먼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정상적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차근차근 생각하세요.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그리고 너무 주식에 신경 쓰지 마요. 마음의 병을 얻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주식을 하는 목적은 뭐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데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냥 열 받고 불행하다 생각하고 맨날 술이야. 네, 그러면 되겠어요? 노래가 있잖아. 맨날 술이야. 널 팔고 이렇게 내가 힘들 줄이야. 팔지 마. 그러니까 주식을 팔지 말라고. 아프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좋은 주식은 들고 가만히만 계기면 다 수익 납니다. 아시겠죠? 고생하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래서 고생도 많으셨고요. 마음 편안하게 하시다 보면 다 좋은 날이 옵니다. 아시죠? 네, 우리가 그 어려운 조정 장세도 다 견뎌내고 살아남았는데 설마 이런 데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여러분들 돈 버는 날은 곧 옵니다. 돈 버는 걸 숨길 수 없을 때가 올 거예요. 웃음을 숨길 수 없을 때가 올 겁니다. 맨날 이렇게 그냥 입꼬리가 귀에 걸려가지고 아니 그 성투사님 최고요. 맨날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주식 매도를 생각하자고요. 아시겠죠?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낮에 또 볼게요. 내일 낮에 2시, 내일 낮 2시에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자고요. 네, 고생하셨어요.